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는 총기 청정구역 대한민국에 정체불명의 불법 총기가 택배로 배달되고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 이도와 의문의 인물 문백이 각기 다른 이유로 총을 드는 이야기인데요. 트리거는 에피소드마다 총을 드는 인물이 바뀌며 총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지에 따라 그 쓰임새와 의미, 상황의 전개가 달라지므로 그들이 왜 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과정과 누가 왜 사람들의 마음속 분노를 자극해 트리거를 당기게 만들었는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리거를 1회부터 10회까지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도는 과거 위험 분쟁 지역에서 군 스나이퍼로 활약하며 공식적으로 99명의 목숨을 거뒀습니다. 총기 전문가였던 이도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선택을 계속해야만 하는 게 고통스러웠기에 총을 그만 잡겠다고 결심하고 순경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옥탑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고 옥탑방 안에서 수십 개의 총알이 발견됩니다. 한편 유정태는 10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요. 유정태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에 누군가가 자신의 반찬을 훔쳐먹고 금연인데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여친을 데려와서 관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이 정태에겐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죠. 사람을 가장 분노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었는데요. 트리거가 당겨져 버린 정태는 옆방의 커플을 향해 진짜 총을 쏴버리고 고시원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벌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도는 정태가 가진 총의 기종을 확인하여 남은 총알 개수를 파악하고 정태를 유인해서 총알을 낭비하게 만든 후 그 틈을 타 고시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한 후 정태를 제압했습니다. 정태의 고시원방 침대 밑에는 엄청난 총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총들은 오탁방에서 발견된 총알들과 호환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에 이도는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도는 옥탑방을 수색하다가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를 발견했고 같은 모양의 상자가 근처 성범죄자인 정원성의 집 앞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데요. 그의 집으로 향했지만 전원성은 이미 총을 들고 전자발찌를 뜯고 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자인 전원성은 보호관찰관들이 매일같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에 분노하며 경찰서로 가 보호관찰들에게 총을 쐈는데요. 이에 이도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들고 전원성은 이도의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한편 기자인 왕대현은 누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갈등이 돈이 드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기레기였는데요. 왕대현은 이도가 전원성을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보도했고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한편 이도는 전원성의 집에서 문백이라는 남자와 마주쳤었는데요. 군수업체에 재직하다가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문백은 너무 아파서 한 방에 빵 하고 가기 위해 총을 구하려다가 총을 원하면 무료로 주겠다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 도착한 택배 상자에는 총알과 총을 주문한 사람들의 주소록이 동봉되어 있었죠. 문백은 주소록에 전원성의 집이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총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그의 집에 왔다가 이도와 마주쳤던 거였는데요. 이후 문백은 주소록은 버렸지만 뛰어난 기억력으로 총을 받은 사람들의 주소록을 적어 이도에게 전했고 그 주소록에서 이도는 오경숙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오경숙은 아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억울하게 사망하자 아들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물로 이도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경숙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나몰라라 하는 사장에게 분노하던 중 총을 택배로 받았는데요. 사장은 시위를 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오경숙이 총을 들고 나타나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이에 오경숙은 나 말고 내 아들한테 사과하라며 인정사정 없이 헤드샷을 날려버리죠.
대한민국에 총기를 유포한 사람은 문백이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었던 문백은 장기 밀매 조직한테 납치를 당해서 어렸을 때 눈을 뺏겼고 해외로 팔려가 장기 적출까지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청소년이 된 문백은 250불의 총을 한 자루 사서 자신의 장기를 적출하려 했던 조직을 일망타진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경쟁 조직의 보스 제이크가 문백의 패기를 마음에 들어해 거뒀죠. 그렇게 한쪽 눈이 없이 살던 문백은 파란 눈을 이식받고 블루 브라운으로 불리며 암거래 시장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조직인 IRU의 총 책임자가 됩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문백은 자신을 버린 대한민국에 총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인구의 반이 총을 쏠 줄 아는 나라고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정서적 전쟁 상태였기에 누군가 트리거만 당겨주면 됐죠. 이에 문백은 자신을 외국 브로커한테 팔아넘긴 옥탑방 남자를 죽이고 총알을 남김으로써 자신을 버린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문백은 대한민국에서 택배는 일상의 한 부분이고 남의 물건에 신경을 쓰거나 손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택배로 총기를 유포하고 총의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를 달아 총을 받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왕대훈 기자에게 접근해 한국같이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총을 쏴야 하므로 사람들이 울분에 공감할 수 있게 총의 힘을 잘 볼 수 있게 찍어달라며 돈과 총을 지어줬죠. 또한 단순히 총만 주는 게 아니라 주소록을 동봉함으로써 총을 받은 사람들끼리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어디에 총이 더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누군가가 총을 찾아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만약 총이 더 필요하다면 총을 찾으러 갈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구정만은 글로리파 두목인 공석호 밑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다가 보스인 공석호를 치기 위해 총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공격하고 총을 모은 후 공석호와 개싸움을 벌이다가 사망하기도 했죠. 문백이 이도에게 접근했던 것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백은 큰 기대를 했던 고시원의 유정태를 이도가 제압하자 이도를 조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여놓고 이제 와서는 총을 안 잡겠다고 말하는 이도의 얼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도가 다시 총을 잡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시험해보기로 한 거죠. 이도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동생을 죽인 범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뻔뻔하게 웃으며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하여 경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총을 들었습니다. 이때 파출소장 조현식이 이도를 막으며 그가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었죠. 즉 이도와 문백은 쓰레기 같았던 어린 시절과 복수를 위해서 들었던 총까지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문백에게는 총이 정이고 힘이라고 믿게 하는 제이크가 곁에 있었고 이도에게는 총은 정의도 힘도 아니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뿐이라고 알려주는 조현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백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총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고 모두가 총을 갖고 있는 평등한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반복되는 지옥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학교 폭력 피해자인 박규진은 총을 받았으나 가해자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백은 박규진에게 접근하여 동네 양아치들을 비비탄 총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백의 모습을 보고 쩐다라고 생각한 규진은 문백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총을 쏠수록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내면의 분노가 폭발한 규진은 다음날 학교에 총을 들고 가죠. 한편 문백은 이도에게 자신이 받은 주소록에 고등학생도 있었다며 이도가 고등학교로 향하게 하는데요. 근데 먼저 트리거를 당겨버린 건 규진이 아니라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서영동이었습니다. 서영동은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을 향해 총을 쐈는데요. 이도에 의해 서영동이 제압된 후 규진은 죽지 않은 가해자를 향해 총을 들었고 문백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다행히 규진은 이도의 설득으로 총을 내려놓고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도는
문백이 흑막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고등학교에서 그를 체포할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알아차린 문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후 이도는 총 안에 숨겨져 있는 칩의 존재를 눈치채고 장치를 역추적하여 조직의 본거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백은 오히려 보란듯이 경찰 시스템을 해킹하여 조현식이 총을 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조현식은 딸 세영이 전세 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전세 사기범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에 이도는 조현식을 향해 난 소장님 덕분에 내 삶을 지키고 살고 있다며 총을 쏴야 후련해질 것 같은 그 감정에 속지 말라고 그거 다 가짜라고 소장이 어린 이도에게 했던 말을 돌려줍니다. 이에 조현식은 결국 총을 내려놓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백은 자신이 원하던 그림이 나오지 않자 이도와 소장에게 총을 마구 쏴버리고 조현식은 이도를 향해 날아오는 총을 대신 맞고 사망합니다. 이후 문백은 대한민국 전역에 자신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총기 사건의 설계자임을 알리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총기에서 안전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겠다며 지금부터 나이, 성별, 직업, 국적 그 어떤 차등도 조건도 없이 원하는 모든 분들께 총을 드리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총기와 탄약이 들어있는 택배가 전국 각지로 배송되었고 현역 경찰이 총기 유포 세력들로부터 총을 맞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에 대한 공포는 확산되었습니다. 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장난감 총이라도 구매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구매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총기 소유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총기 찬성 시위대가 조직되고 총기 소유 합법화를 위한 집회가 열렸어요. 이에 맞서 총기 소유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맞불 집회를 주최했고요. 그리고 그때 광장에 총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오는데요. 문백은 사람들에게 총기를 유포하고 집회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총을 갖기 위해 치고받고 싸웠죠. 총을 든 이도는 광기에 다가가는데요. 문백은 이도에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습니다. 문백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게 만들어줄 단 한 발의 총성이었거든요. 이도는 결국 문백에게 총을 겨눕니다. 딱 한 발의 총성이 모두의 트리거를 당겨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백은 누군가에게 총을 맞고 한 발의 총성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죠. 문백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쓰러지는데요. 이후 이도는 아비 교환인 현장에서 엄마를 찾으며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 달려가 아이의 손에서 총을 거두고 안아주며 아이를 지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도가 초등학생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은 왕대현 기자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는데요. 태움을 당해서 총을 쏘려던 간호사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총을 쏘지 않기로 결심하죠.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에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도의 사진이 상징적으로 걸렸고 시민들은 자진해서 불법 총기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규진의 엄마는 왕대현이 쓴 기사 때문에 애먼 아들의 인생이 망했다고 여기고는 왕대현이 연이은 특종기사를 터뜨려 전망 좋은 사무실을 얻은 날 청소부로 위장하고 왕대현을 향해 총을 쏩니다. 한편 광장에서 총에 맞은 문백은 암세포가 온몸에 터진 상태에서 출혈까지 심해져 회복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제이크는 1달러를 썼으면 5달러는 벌어야 장사꾼이라며 문백이 입원한 병실로 킬러를 보내죠. 한편 이도는 조현식 소장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줬던 것처럼 자신이 구해준 초등학생과 인연을 맺는데요. 그리고 드라마는 여전히 순경인 이도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